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자, 나는 신이다. 오늘 보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JMS 정명석 재판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갔는데,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4명을 다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JMS 정명석 사건이 큰 충격을 줬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경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지난 1편은 이 JMS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모 검사의 징계 면직 사건을 다뤘죠. JMS를 몰래 돕다가 면직 징계를 받았는데 소송 제기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패소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40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판결문을 해설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또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탐정선소 코너에서 그 사건 이제 또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했는데 조회수가 지금 30만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건데요. 자, 오늘도 정명석 사건인데 오늘은 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명석 그 당사자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명석을 변호한 변호인, 이제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자, 정명석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한 다음에 출소했는데 또 구속돼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2차 재판 소식 이어서 다음 편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1차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이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으면 이제 부정확한 정보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다 정확히 끝까지 아셔야 되니까 오늘은 특히 더 끝까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차 재판 징역 10년 나왔는데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재판을 3번 한 거죠. 1, 2, 3심 다 거쳤는데 이 대법원 상고심, 그러니까 3심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눈길을 끄는 변호사 이름이 보입니다. 바로 신기남. 네. 자, 전 국회의원이죠. 네. 단순한 그냥 뭐 평범한 국회의원을 넘어서 이제 민주당 거쳐서 열린우리당까지 갔는데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천신정이라고 해서 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당시에 굉장한 그런 그 진보 성향, 또 그 중에서도 또 소장 개혁파 의원으로 유명했죠. 네. 중진 의원이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의원인데 지금은 이제 정치계에서 좀 물러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 정치인이었던 신기남 변호사가 이 JMS 정명석 소송에 이름을 올렸나? 자, 그 사정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언론 보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대법원만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1심과 2심은 어땠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심과 2심 변호사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여러 명이 있고 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물론 다 1, 2, 3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변호를 못한 거죠. 네, 물론 변호를 못했다는 게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변호를 해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1심과 2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영주 변호사인데요. 자, 신기남 변호사와 반대로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이죠. 네, 검사 출신이고 고위 검사 출신이고 검사직 그만두고 우파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표가 됐는데 지금도 그 자유민주당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으로도 유명했죠. 네. 그리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방문진 이사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방문진이라는 게 방송문화 이제 그 진흥회잖아요. 이게 MBC의 또 대주주이기도 하죠. 그때 이 방문진 이사장이 된 다음에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방문진 그때는 이제 그 이사장 그 청문회 자리였죠. 그때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 발언이 문제가 됐고 또 국정감사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 정명석 소송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이 사정도 잠시 후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이 역시 끝까지 좀 다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자, 일단 이 두 명의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다행히 이렇게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네, 양측에 속하는 두 명이 다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명 없고 한 명만 있었다 그러면 괜히 오해받을까봐 이 이야기 저는 아예 안 했을 겁니다. 다행히 양쪽이 다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건 정치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이제 사건, 사고, 재판, 법률, 그리고 JMS 정명석 이슈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이름 한 명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신기남, 고영주라는 정치권에서 활동한 인물과는, 이념적인 인물과는 좀 달라요. 자, 2심에서 새롭게 들어온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준웅. 자, 조준웅 변호사는 특별검사였습니다. 어떤 특별검사? 삼성특검. 네. 삼성 사건 특별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 2001년에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2007년에 삼성 비자금 등 사건 특별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2008년 4월에 이건희 전 회장 비롯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 삼성 특검법에 따르면요, 특별검사가 수사 마치고 기소하면, 이제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수임도 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임한 게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 조준웅 특검도 이 삼성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냐, 당시에 이제 부실 수사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또 중국 삼성전자의 그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는데, 이것도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준웅 변호사도 JMS 정명석의 2심, 자,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2심에서 항소해서 2심이 또 열렸는데, 이때 조준웅 전 특별검사도 변호인으로 합류합니다. 자, 이 사정 역시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이것도 이 3명 한꺼번에 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유명한 변호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화려한 그런 변호인단을 꾸렸죠. 자,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단순하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아니 왜 이런 논란의 인물을 수임했어? 왜 이런 사이비 교주 사건을 수임했어? 아니 왜 이런 성범죄자를 변호해? 자,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왜냐하면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거든요. 16조가 제목이 수임 거절이에요. 1항,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수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네, 변호사 윤리 장전에 따르면. 네. 또 그 외에도 노약자, 장애인, 빈곤환자, 외국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해도 안 되고요. 네. 따라서 아무리 사이비 종교 교주고 정명석이 또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했다가 붙잡혀 왔다 하더라도 변호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좀 비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거부터 비난하면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때문인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정상적으로 돈 받고, 수임료 받고, 돈에 이끌려가지고 이거 수임해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도덕적인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 당연하고, 그렇게 돈 받고 수임한 변호사가 그런 사회적인 질타를 피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결과적으로도 다 유죄가 나왔고 성범죄고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사건을 맡길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뚝심 있는 변호사 아니야? 영향력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찌 보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이거 돈 아무리 10억 줘도 저는 안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돈 받고 정상적으로 돈 욕심에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혹시라도
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수임해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즉 이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유명 변호사 말고 다른 여러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들 전원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아마 짐작입니다만 일부는 진짜 JMS 교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JMS 교인이라면, 특히 그렇다면 정명석을 정말 주님으로, 재림 예수 메시아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변호 업무 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 증인, 즉 이제 성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공격하고, 이제 탈퇴자를 또 이제 공격하고 재판 결과를 좀 이제 왜곡시키려는 어떤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또 실제로 그 재판에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유명 변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교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그 로비 활동을 한 거면 어떠냐. 그것도 문제죠. 저는 이제 법무법인 만들어서 변호사 지금 11명 있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생 사건 위주로 수임을 해서 일하는 보통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의 의뢰도 있고 연예인도 많고 정치인도 있고 스포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런 사건 맡겨도 안 합니다. 10억 주고 20억 줘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변호사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 정명석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면 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또 정명석 JMS와 관계가 뭐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재판 출석 여부를 가지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MS 정명석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즉 교인이 아니지만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제 로펌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늘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한 법무법인에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경우 있어요. 담당 변호사로. 그리고 옆에 그 캡처본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하나가 변호인으로 들어가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밑에 이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개인으로, 법무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변호인은 그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입니다. 법인이 변호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담당 변호사가 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가 사건 수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변호사도 이름이 그냥 다 관행적으로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법인에서 내부 규칙인 거죠. 이거 실제로는 한 명이 수행하는 거지만 좀 커 보이기 위해서, 좀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변호사, 그 로펌에 있는 변호사 다 넣거나 아니면 그 팀의 변호사 다 넣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회사로 치면 이사인데요. 법무법인에는 이사가 없고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즉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 파트너가 한 명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파트너 아닌 다른 변호사는 뭐예요? 이거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어소 또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사가 아닌 그냥 평사원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평사원 변호사는 이런 평사원 변호사만 이름을 그 서면에 넣을 수 없어요. 구성원, 그러니까 이사, 파트너 변호사도 한 명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위에 변호사가 한 명 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영주 변호사 사건을 보면은요, 이 법무법인 땡땡땡 2명의 변호사가 다 거물입니다. 당시에 고위 검사 출신인 이 고영주 변호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모 변호사인데, 그 한모 변호사는 이 사건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됩니다. 즉 방심위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고위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당연히 거물. 따라서 고영주 변호사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사건은 정명석 사건 아닙니까? 특히 JMS 사건이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인데 나는 모르는데 내 사건도 아닌데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이름이 딸려갔다?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따라서 이미 미리 논의를 해서 수임료를 나누든 역할을 나누든 뭔가 대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냐? 신기남 변호사 뭐라고 했냐? 고영주 변호사 뭐라고 했냐? 조준웅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 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준웅 변호사 전 삼성 특검부터 좀 따져보죠. 자, 이거 보면은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조준웅 변호사는 2심 수임한 다음에 항소심 첫 공판에 직접 출석도 했습니다. 직접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 직접 변론도 했다는 얘기죠. 네, 적극 변호 활동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법상 다른 사건 변호해도 문제 안 된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다 알죠. 예. 그리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수임하는 거다. 오, 정명석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명석이 억울하다고 봐서 2심 수임했다.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게 없습니다. 네, 다 유죄 판결 확정됐죠. 자, 조준웅 전 특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실제로도 네,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준웅 변호사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요, 이 뉴스앤조이라는 매체에 나온 건데, 뉴스앤조이가 조선일보에 실린 이 조준웅 변호사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비난을 받는 인물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돕는 게 변호사의 본분이다. 정명석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확신한다. 공소제기가 사실 무근이다? 공소제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아니라 공소제기를 했지만 그 공소 사실이 사실 없는 말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검색했더니 조선일보에서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를 이제 그 인용 보도한 뉴스앤조이 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더 흥미로운 신기남 변호사의 해명으로 갑니다. 자, 신기남 변호사 와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신기남 변호사의 사무장, 그리고 신기남 변호사가 의원일 때는 또 국회에서 함께 일한 그 보좌관 출신의 이 사무장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가 있는데요. 왜 이 사건 맡게 됐냐? 라고 했더니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이 땡땡 변호사라고. 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이름을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그냥 띄워놓을게요. 네. 제가 이 법원 전산망에 있는 이거를 그 캡처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명의 신기남, 고영주, 조준웅 말고는 다 지웠습니다. 로펌 이름도 지우고 변호사 이름도 다 지웠는데 언론 보도에 있으니까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네.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언론 보도에 있는 겁니다. 언론사가 지금도 이걸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니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변호사가 우리 법인에 합류한 지 한 달 됐다. 근데 그 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한 거다. 그리고 신기남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 근데 대표 변호사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올라간 거다. 네. 수긍을 할 만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사건 수임할 때 내부 회의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요, 별산제 로펌입니다. 이 별산제가 뭐냐면 사실상 하숙생이에요. 그래서 반값 내거나 또는 뭐 이제 운영비 나눠서 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임한 거에 또 일부 정액을 하든 퍼센트를 나누거나 이러는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분담금과 공통 사무실 비용만 나눠서 내면 나머지는 그 수임해온 변호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임료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신기남 변호사는 언제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요, 이 사건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사건 수임하고 바로 이 사건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사건 진행 내역을 지금 이제 올려놨는데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1심 유죄, 2심 유죄, 하지만 정명석은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이 재판이
법정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안 여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변론 열리는데 이 사건도 서면으로만 끝났어요. 3심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4월 13일에 이 법원에서는 재판 없이, 변론 없이 선고기일,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밑에 있는 4월 23일이죠. 네. 4월 23일 오전 10시에 1호 법정에서 정명석 1차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된다, 선고하겠다 라고 해서 11일 전인 4월 13일에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명석에게 보낸 겁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이 4월 15일에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송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명석이 논의를 했겠죠. 자기 측근들 또는 JMS 사람들 또는 기존 변호인들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에 이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돼요. 근데 이것도 변호인 선임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네. 법무법인으로. 그래서 4월 17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 이 사건 이제 수임했는데 일주일 후에 선고된다고요? 저희 뭐 써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뒤로 좀 밀어주세요 라고 기일 변경 신청서 뒤로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함께 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 할 것도 없다, 이거 시간 끄는 거다, 받아주지 않았고 예정된 4월 23일에 판결이 나옵니다. 네. 다 아시는 대로 정명석의 상고 기각,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맞다, 징역 10년 확정이고요. 이 대법원 판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 종교적인 미혹 상태에 의한 항거불능을 인정했거든요. 이거 그 후에 이재록 사건에도 나오고요. 여러 사이비 교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 편은 이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란 변호사한테 실망했습니다, 정치할 거면 이런 거 안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정말 욕만 먹고 정말 억울합니다, 돈 받은 것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남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이해합니다. 네, 얼마나 억울한지 이해합니다. 왜냐면은요, 저희 사무실에도 한 5년쯤 전에 이제 모 종교의 일을 하는 변호사가 왔어요. 그 역시 이제 그 별산 변호사였습니다. 한 달에 정해진 비용만 저에게 내고 나머지는 저는 뭐 모르는 건데요. 네. 방에 이제 그 교주의 사진도 걸어놨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았죠. 네. 뭐 합류할 때 뭐 종교 물어보고 하진 않으니까. 그때도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제 이름도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서면에. 뭐 한 1년쯤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신기남 변호사의 이야기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야 뭐가 있겠지, 뭐 받아 먹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되고, 야 이거 저도 이렇게 억울한 일에 끌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 누군가를 받을 때 종교를 물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종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한번 답답한데요. 네. 이렇게 신기남 변호사의 측근의 이야기 들었고, 자, 두 번째,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고영조 변호사예요. 고영조 변호사는 국회 그 방문진 그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당시 의원이, MBC 출신이잖아요. 네. 신경민 당시 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정명석은 희대의 강간범이자 사이비 교주다, 알고 변호했냐? 그랬더니 내가 직접 변론을 안 했어도 법무법인 대표로 들어가 있다. 역시 고영주 변호사도 당시에 법무법인 대표였기 때문에 이름이 딸려 들어간 거 아니냐, 신기남 변호사랑 같은 입장 아니냐, 같은 상황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이 좀 다릅니다. 정명석이 억울하다고 해서 변론해 준 거다. 자, 이거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정명석이 억울하기 때문에 변론해 준 거다. 네. 직접 재판을 나가진 않았지만 이거는 알고 수임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럼 신기남 변호사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자 신기남이 아닌 신경민 의원이 또 추가적인 지적을 하죠. 아니 당신
예전에 그 한기총에서,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 JMS 정명석 교주의 어떤 그 이단성을 설명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거 아냐. 그거 안다. 그런데 그 2012년 한기총의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당신이 법률 고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냐. 아니 그때는 이거 JMS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엄정한 대책을 이제 그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 지금은 또 그때는 또 이 JMS 정명석을 또 변호하고 그거 뭐냐 왔다 갔다 하냐. 정명석을 변호를 하든지 이단 대책위 위원 활동을 하지 말든지 또는 뭐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오락가락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영주 변호사 당시 그 고영주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몰랐습니다. 네. 한기총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데 자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돈도 안 받고 고문 변호사로 무료로 이제 해준 겁니다. 이제 이 애국 활동이라고 하는 거 저는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오늘 아니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요. 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올랐다는 건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네. 어쨌든 이 고영주 변호사 관련해서는 직접 변론을 안 했지만 제가 정명석이 억울하다고 해서 변론해 준 겁니다. 자, 이거는 정명석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을 알고 했다, 진행했다. 모른 게 아니다 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죠. 신기남, 고영주, 그리고 조준웅까지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이 사건 1심에 들어간 이 변호인들 보면은요, 면면이 화려합니다. 제가 다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거 그대로 따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야, 이거는 이건희 당시 그 회장 변호인단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라는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자, 좀 정리하죠.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이 유명한 변호사들이 혹시 숨어있는 JMS 교인 아니야? 아니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보이고 뭐 터무니없다고 팔쩍 뛰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 사실 1편에서 말씀드린 그 이땡땡 검사, 네, 면직된 그 검사도 나는 기독교인이고요, 제 배우자는 가톨릭이에요 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볼 때 부부가 다 교인이었습니다. 네, 판결문 다 봤잖아요, 저희가 함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변호사들도 발뺌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좀 했거든요. 네. 하지만 두 번째, 이제 이 언론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딱히 JMS 정명석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뭐 드러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신기남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딸려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고영주 변호사와 조준웅 변호사는 돈 받고 수임했다. 또 다른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네. 이 세 명은 그렇다 치고 다른 변호사들은 그럼 JMS 신도냐 교도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죠. 네, 물론 JMS 믿는 게 범법행위는 아닙니다만 JMS 교도로서 교주의 범죄를 이렇게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고, 범죄를 막는 게 아니죠, 처벌을 막으려고 하고, 이건 교주의 이런 그 엽기적인 아주 그 엽색 행각을 막기는커녕 이렇게 방조하는 거 역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이름 올렸다고 해서 JMS 신도라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세 번째, 아니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를 여러 명을 선임하냐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아니 보세요. 네, 이렇게 그 엄청난 변호사들, 엄청난 정관들 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언론 보도에 나온 거거든요. 네.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대로. 네. 정명석 재판 중에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변호사가 많아요? 변호인이 많아요?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정명석의 변호인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뭐 했을 겁니다, 신문을. 그러니까 이 고소인 또는 뭐 탈퇴한 사람,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진술할 때, 증언할 때 힘들었겠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니까. 네.
뭐 짐작입니다만. 그러자 이 정명석 변호인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 그 변호사가 꽤 많은 이유가요,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피고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또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교단에서요, 총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재님 사건이라고 해서 아무 그런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평대협, JMS 평대협, 평신도 대책협의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그럼 우리도 어떻게 재판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니까 좀 알자 라고 해서 각자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한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수긍해도, 이해해도, 납득해도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 일단 교단에서요, 총재님이라고 아무것도 정보를 안 줘요. 자, 이게 어찌 보면 그대로 따옴표 해가지고 인용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변호사가 JMS 교도기 때문에, 신도기 때문에 총재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변호인은 피고인인 정명석이 선임합니다. 근데 평대협이 어떻게 선임하고 다른 단체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설령 그 단체에서 이 변호사도 좀 해주세요, 1호 폼도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돈도 각자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임은 피고인이 해야죠. 피고인이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변호사로서 제 사건 또 많습니다만, 해야 됩니다만, 주말 맞아가지고 한번 좀 궁금증을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파고들어 봤습니다. 특히 나는 신이다,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봤고, 또 충격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보강편, 보충 수업편을 한번 좀 쭉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JMS 정명석 1차 재판의 변호인들, 즉 변호사들 누구였나? 왜 사건을 맡았나? 사건 맡아서 뭐라고 했나?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회 곳곳에, 특히 법조계에도 JMS 엄청 많지 않을까? 라는 얘기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보강 3편도 있어요. 곧 이어집니다. 곧 이어집니다. 그거 역시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놨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 외에도 뭐 사연 있는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최근 강력 사건, 또 반인륜 범죄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좀 봐주시고 또 힘을 좀 실어주시면 앞으로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또 의미 있는 이런 법조계의 사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